어느 영양 하나라도 어느 기관 하나라도 인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신경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 예. 우리가 지금 어떤 병이 있으면 그 한 개만 결코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체가 다 결합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예.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공기 하나, 햇빛 하나, 저 나무가, 푸른 나무가 숨 쉴 때 내놓는 산소 하나까지도 전부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놨고, 그 풀 하나 생명이 유지하는 거, 풀 하나 봄이 되면 누가 나오라고 했는지 봄 되면 어떻게 알고 싹 새순을 내밀어 가고, 그죠? 여름에는 아주 시퍼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때 되면 또 봄비가 와서 아주 싹트게 아주 알맞게 만들어줘요. 예. 또 기온도 딱 맞추어 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누가 알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만약에 이거를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적으로 이걸 이렇게 맞춘다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죠? 예. 한국의 전 재산을 다 털어도 한국 전체를 이렇게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잘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했어요.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몸에서 독소를 배출시키고 여러분의 몸의 세포를 계속 그 순간순간 회복시키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내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누구 작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고 내가 이렇게 자꾸 내가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해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편이 여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언젠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자식으로 태어나면 언젠가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무슨 덕이 있는데요? 무슨 덕이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알 때 드디어 이 사람의 인생관이 확립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확립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하고 아기로 태어나서 살다가 그 다음에 성장기를 거쳐서 또 장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내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예. 그래도 아직 내 부모에 대한 은혜는 깊이 생각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 부모가 허약해지고 내가 드디어 병이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드디어 보여요. 이제 보여요. 그 부모가 생명이 다해가는구나. 부모가 나하고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부모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구나. 이걸 깨달으면 드디어 내가 형성이 시작되는 거죠. 철들어서 이제 나도 이제 곧 죽어도 괜찮을 만큼 된 거예요. 내가 확립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일생으로 태어나서 온 생활 동안에 아기로 태어났다가 쭉쭉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나도 내 아기를 보고 드디어 내 아들이 아기를 낳고 그 과정을 쭉 흐르면서 내가 드디어 전체를 볼 눈이 생기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였구나. 그 속에 뭔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그것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빨리 쉽게 깨달으려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발등이 뜨거워지도록 되는 거. 발등이 뜨거워져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면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먹고 살고 무슨 생활 투쟁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여가도 없는데, 드디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생각이 이제 드디어 나죠. 예. 제가 그 경우를 겪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 찬스를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목을 여기 써놓으셨어요. 예. 치료봉사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시 시작된다. 치료의 활동이 즉시 시작된다. 이거 알아요? 어떻게 즉시 시작되는 거 알아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납니다. 우리 그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활동이 통증이에요. 통증은 치료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예, 통증이 있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면서 내 몸에 SOS를 칩니다. 그러면 내 간에서 SOD 호르몬을 생산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보냅니다. 백혈구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읍니다. 예,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빠르게 보내가지고 피에 많은 양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이 치료의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증, 두 번째는 열이 납니다. 예.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전부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두통 잊어버리는 약, 두통을 없애는 약, 예,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이거든요. 바로 신경을 통해서 첫 번째 치료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껏 하는 일은, 내 몸을 돕는다고 하는 일은 신경을 마비시켜버려요. 잔소리하지 마라. 이죠. 예.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 머리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해요? 해열제를 먹어가지고 잔소리하지 마라. 예. 간 수치가 올라가면 간 효소를 만들어서 항원을 쫓아가서 항원을 공격하려고 간 수치를 올렸는데, 간 수치 내리는 약을 줘요. 예. 백혈구가 내 죽은 세포, 상처받은 세포를 공격해서 분해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려고 백혈구가 내 세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걸 자가면역성 질환이라 해가지고 백혈구 죽이는 약을 줍니다. 예, 천연의 활동이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라는 걸 이해한 겁니까? 이해 못한 겁니까? 예,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정반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현대의학은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열이 나면 안 되는데 열이 나니까 열을 내리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돼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내려라.
두통이 없어야 되는데 두통 오니까 신경세포를 죽여서라도 두통을 없애버리라. 전부 부정적으로 판단했는데 우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긍정적으로. 왜요? 바로 천연의 활동이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즉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요거를 분석해서 왜 열이 났겠느냐, 열이 난 원인이 뭐냐, 그것 때문에 열이 났다면 그놈을 제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해결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면 내 몸은 그 영향력을 입어서 속도 빠르게 회복을 하는데 내가 바로 이렇게 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컨트롤해서 이렇게 시켰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는 데다가 방해를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서 조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조력을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여기 혹이 하나 이만큼 생겼으면 이거 없어야 될 혹이 생겼으니까 우리 어떻게 봐요? 이 혹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애버릴까? 이걸 잘라버려야 되나? 아니면 뭐 독한 약을 집어넣어서 녹여버려야 되나? 그래요? 이 혹은 암이라는 이 혹은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한 내 몸의 방편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란 말이죠. 예. 그러나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왜 내 몸이 혹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종양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항력이 낮아서 세균이 들어왔고 그 세균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파괴하고 내 몸을 아주 그냥 못쓰게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특수한 세포를 만들어서 보유한 게 이게 암이었구나. 그렇다면 암세포를 빨리 죽여 없애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저항력을 좋게 해서 세균을 없애는 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제해서 내 몸을 컨트롤해서 혹을 만들었다면 나는 그 혹을 만드는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가서 내가 잘못한 그 부분을 빨리 수정해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조력을 하면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쳐서 조력을 해서 내 몸의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뇨가 생겼어요. 당뇨는 왜 생겼어요? 당뇨가 생기는 이유. 예?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된다. 그죠?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원인을 한 칸씩 들어가 보는 겁니다. 생산 잘 안 되는 이유는 베타 세포가 파괴됐습니다. 베타 세포가 병들어서 파괴됐어요. 베타 세포가 병들어 파괴되는 이유는 뭐예요? 랑겔한스 섬 속에 베타 세포가 있거든요.
랑겔한스 섬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예. 혈관만 막힌 게 아니고 요거를 좀 더 베타 세포를 효과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공급을 했습니다. 활성산소가 베타 세포로 들어가면 베타 세포 안에 있는 랑겔한스 섬 속에 있는 베타 세포를 그냥 바로 파괴하거든요. 예. 이 지금 활성산소가 문제예요. 예. 활성산소는 왜 들어갔죠? 활성산소 들어간 이유.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 숙변. 과식. 소화불량. 과로. 스트레스. 예. 물론 이 종류가 혈관 막는 원인도 돼요. 예. 혈관 막는 원인을 두 개로 나누면 뭐죠? 첫째, 스케일. 어제 스케일 보셨죠? 스케일이 왜 만들어진다고요?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예. 그 다음에는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혈전은 여기에 튀김류, 프라이팬 음식, 숙변, 과식, 소화불량, 과로, 스트레스 이 전부 다 혈전의 원인입니다. 예. 이것들이 랑겔한스 섬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고 활성산소가 공급되고, 예. 이것이 베타 세포를 파괴해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생산 잘 안 되도록 만들어지고,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요게 다시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을 글루코겐으로 교환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죠. 예.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끈적한 피가 돼요. 끈적한 피는 혈액순환 장애가 돼요. 예. 혈액순환 장애를 놔두면 혈관 막힘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요. 이 장애를 일어나도록 놔두면 안 되겠죠. 예,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도 생길 수가 있고, 심장 혈관 막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혈관 막으면 근육의 능력이 떨어지고, 모근에 들어가서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 속에 들어가서 눈에 혈액순환 장애가 되면 눈이 나빠지고,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각종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이 상승했을 때 여기서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당뇨라고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당이 혈당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를 만드는데 이것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내보낸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당을 소변으로 내보낸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죠? 잘한 거예요. 놔두었으면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텐데 이걸 막기 위해서 당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요는 소변이거든요. 소변에 당이 있다. 그래서 당뇨라 해요. 당뇨. 예. 당뇨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원인이 이렇게 해서 이거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소변에서 당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은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을 여기다 공급했어요. 예. 인슐린 공급하니까 당이 정상으로 내려가서 소변으로 당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끝났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든 인슐린과 정상적으로 베타세포에서 만든 인슐린과 밖에서 인공적으로 생산한 인슐린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연 똑같을까? 여러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급하면 인슐린이라도 먹어가지고 당을 맞출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꼭 정상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 예. 여기 지금 이 인공적인 문제하고 천연적인 문제하고 예. 요 두 개의 차이 이걸 저는 비타민 C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C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비타민 C는 하는 일이 뭐예요? 예. 항산화제. 그래서 내 몸이 암이 걸린다든지 내 몸에 무슨 염증이 생긴다든지 내 몸에 저항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상당한 문제는 비타민 C 결핍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비타민 C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항산화제. 어제 항산화제 몇 가지 얘기했죠? 비타민 C의 1750배 되는 게 뭐라고요? 셀레늄. 비타민 E는 몇 배요? 70배.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는가 하면 비타민 C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신과일에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채소에도 비타민 C가 많습니다. 인체에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에 칼슘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뼈 속에 관절에 인대에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C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 비타민C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비타민C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비타민C를 좀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다. 그래요? 맞아요. 비타민C 많이 먹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가 있다면 밥을 먹으면 썩어서 독만 발생해요. 그죠? 예, 설사하고 도저히 안 돼요. 간이 나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재간이 없어요. 이럴 때는 과일만 먹어도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아주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과일만 먹고도 병에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단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일 단식하고 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은 돼요. 그러나 그 조건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과일만 먹고는 부족해요. 예. 이 비타민C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연구한 거예요. 비타민C가 어디 많이 들었느냐. 그러면 그 비타민C를 어떻게 하면 그거 싹 빼가지고 약으로 만들어서 이걸 대량으로 먹이면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겠구나. 요거 연구했어요. 그죠?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비타민C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연구한 결과 성공을 했어요. 끄집어냈어요. 예.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비타민C가 좋다. 이 암 환자인데 이걸 내가 비타민C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걸 알고 비타민C를 대량으로 샀어요. 알아보니까 일제가 있고 미제가 있고 독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샅샅이 알아보니까 독일제가 제일 좋아. 이 사람이 돈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제를 한 번에 1톤씩 산 겁니다. 1톤이 얼마요? 가루를 1톤을 산 거예요. 네. 자동차 한 대 무게가 1톤이에요. 승용차 한 대 무게가 1톤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들면 들려요? 안 들려요? 한 장 모서리라도 들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걸 아예 1톤씩 샀는데 자동차 덩치 커요? 실제 가루는요 다 자동차 덩치보다 몇 배로 더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이걸 벌크로 사와가지고 이걸 암 한우들 모인 데서 강의를 해가지고 한우들이 각각 나누어서 사가지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50kg. 50kg면 많아요? 50kg면 큰 자루로 한 자루죠. 자동차에 잔뜩 실어야 돼요. 50kg씩. 어떤 사람은 더 병을 빨리 낫기 위해서는 100kg씩 사가지고 갔다고. 갖다 놓고는 숟가락으로 막 퍼먹어요. 밥 먹듯이 그냥. 많이 먹으면 암도 맥을 못 치겠지. 막 퍼먹었어요. 아무리 퍼먹어도 암이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퍼먹어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 먹을 때는 번쩍해. 기분도 좋고 머리도 산뜻해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한계예요. 아무리 퍼먹어도 한계예요. 이 사람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찾다가 이제 저하고 만났어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암 한우를 놓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비타민C 먹는다는 얘기 내게 안 하고 나는 이거를 연구했는데 내가 다 연구하고 경험하고 다 해보니까 당신이 하는 이 녹즙 이 방법이 최고 좋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상담을 해서 싹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천연 치료를 연구한 사람이라 얼마나 이해가 빠른지 하나 하면 둘, 셋 알고 아주 잘 알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효과가 제일 빠르겠다.
암 낳는 거 문제도 없겠다 싶어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날짜가 계속 지나가고 관장하고 쭉 했는데 병 낫는 기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왜 효과가 빨리 안 나죠? 예, 관장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얼마 후에는 아마 나타나겠지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얼마 후에는 오늘부터는 발등이 자꾸 붓는데요. 내일 가면 괜찮을 겁니다. 내일 가니까 발등에 부종이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네요. 그 다음날 또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더니 이제는 발등에 부종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발등에 부종만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장단지로 해서 설설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점점 커지더니 이게 다리가 얼마나 굵었는지 아무리 넓은 바지도 다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걸음 걷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갔어요. 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검사를 딱 했더니 의사가 이분을 불러가지고 빨리 사업을 정리를 하시죠. 안 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도와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 사시면 2달 정도 사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2달 안에 빨리 사업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정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자기는 반드시 날 줄로 알았는데, 예, 녹즙까지 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 그 자리에서 제게 전화했어요. 내가 지금 오늘 병원에 왔는데 이 소리 들었습니다. 예. 내가 오래 살면 60일 산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예. 내가 갈 테니까 얘기 좀 합시다. 빨리 오세요. 회사로 왔어요. 그래서 탁자를 놓고 마주 앉아서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천연치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너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반드시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낫는 건커녕 더 악화됐다고. 예. 그 사람 날 믿고 나도 그 사람을 믿어요. 근데 치료는커녕 더 악화됐어요. 둘이 앉아서 얼굴 마주 쳐다보고 앉아서 봐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뭔가 제가 시켜준 대로 한 게 아니고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제게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이 천연치료를 너무 잘 알고 이거밖에 살 길이 없는 줄 너무 잘 아는데 그거 내가 엉뚱한 거 하겠습니까?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황필성 씨라고 간경화 말기 환자가 있었는데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전역을 하고 가구 공장을 하다가 간경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좋아져요. 근데 한 3, 4일 지나고 나서 오늘은 설사를 했는데 부종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예.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준 거 이외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틀림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겪었는데 보니까 군 장교 출신이 제일 확실하게 잘해요. 군 장교 출신은 예,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 8, 2, 4, 2 적어주면요. 그걸 저울을 갖다 놓고 막 정확하게 달아요. 숫자가 하나도 안 틀려요. 딱 제로가 돼야 예, 딱 맞춰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딱 컵에 딱 들고 시계 보고 앉았습니다. 땡 하면 마시는 겁니다.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군 출신이 정확하게 한다는 걸 내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헛된 짓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게 잘못될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 먹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요, 잘못 먹은 거 없습니다.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먹은 거를 차근차근 그냥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배 좀 먹고, 그 다음에 과일 좀 먹고, 그 다음에 녹즙 먹고, 이러더니, 뭐가 하나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 이것도 나쁜 겁니까? 뭡니까? 예. 매실 컴퍼니라고 있어요. 매실 컴퍼니 들어본 일 있어요? 이쪽에 어느 식품 회사에 만든 건데, 매실 컴퍼니를 생산해가지고 팔았는데, 이 매실 컴퍼니는요, 간 나쁜 사람은 이거 안 사 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간에 제일 좋다. 이렇게 알려졌거든. 예. 이걸 사서 먹었다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매실 나쁜 걸 잘 압니다. 매실. 여러분 매실 알아요? 여러분 매실 집에 매실 담아놓은 분 손 들어봐요. 다 담아놨네요? 언제 먹으려고 담았어요? 오래 살라고. 이번에 가시면 매실 먹을 거예요? 버려야 돼요? 이 매실 컴퍼니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매실 컴퍼니 빨리 집어 던지세요. 예. 만약에 많이 사나가서 아까우면 눈에 절대로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못 찾을 위치에다 처박아 넣으세요. 다시는 못 찾게 여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설사가 먹고 치료가 되기 시작했는데 석 달도 안 돼서 간경화 그냥 바로 완치했습니다. 매실 컴퍼니 이 사람이 먹을 때 좋으라고 먹었어요? 나쁘라고 먹었어요? 좋으라고, 치료되려고. 왜냐하면 매실 컴퍼니는 간에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예. 매실은 왜 좋다고 해요? 신맛이 제일 강한 거 아니에요. 신맛 때문이에요. 신맛 속에는 비타민 C가 많아요. 그래서 매실은 좋고, 컴퍼니는요, 비타민 B12가 많아서 간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좋고, 두 개를 합쳐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매실 컴퍼니 식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실은 익은 과일입니까? 풋과일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10%는 매실이에요. 익은 과일인 줄 알고 있어요. 원래 매실은 10%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도 매실이 성행하니까 풋과일이에요. 이거는 풋과일. 예, 모든 풋과일에는요 상당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 풋과일을 먹던가요, 안 먹던가요? 절대로 안 먹어요. 예, 감이 익기 전에는요 새가 절대로 안 먹어요. 예, 뭐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 익기 전에는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독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자기 새가 알아요. 근데 요거 사람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 예. 여기에 있는 독이
간 기능이 괜찮은 사람은 이거 먹어도 별 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에서 독을 해독했는데, 간경화 환자, 간 기능이 좋아요, 나빠요? 간 기능이 나쁜 간경화 환자는 요 작은 독의 피해를 왕창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독이 조금 있는 건 괜찮아요? 예, 청산가리도 조금씩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청산가리도 몸에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사람 얘기를 제가 그 비타민 C 먹는 사람한테 그 얘기 했어요. 예. 이 얘기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나쁜 겁니까? 드디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그 비타민 C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타민 C를 이게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예. 비타민 C도 진짜 나쁜 거예요? 저에게 물어요. 저는 비타민 C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비타민 C가 좋은 줄만 알았지 나쁜 줄 모르거든요. 그건 비타민 C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르쳐 준 거 중에 그거하고 내가 가르쳐 준 거가 틀린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죽을 날짜가 60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냥 계속 먹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험이라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실험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그냥 먹고 있다가 60일 후에 죽을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날 가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딱 끄는 거예요. 이틀째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부종이 다 빠졌습니다. 부종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비타민 C였습니다. 비타민 C가 부종 만드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비타민 C가 부종을 만들었을까요? 인공적인 비타민 C는 천연에 있는 비타민 C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비타민 C를 만들 때 화공약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장미 C에서 비타민 C 빼고 어디서 비타민 C 빼고 천연이에요? 천연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 먹죠. 예, 화공약품으로 만들었다 하면 아무도 안 사 먹을 거예요. 예, 거기서 뺀 거예요. 그러나 빼는 순간 생체 속에 들어있던 내용하고는 달라졌다 이 말이죠. 달라진 게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가서 딱 끊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부종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거와 천연의 차이는 이렇구나. 호르몬, 인슐린이야 뭐 많아요, 그죠? 뭐 많아요. 많은 호르몬들. 예. 그것들이 전부 다 인공적이라면 절대로 그 보장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요? 예. 우리는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혈압약 먹으면 혈압 내려가고 당뇨약 먹으면 당 내려가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먹고 살기만 하면 그냥 안정 조절만 잘하면 그냥 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뇌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감수해야 될 겁니다. 제가 내중에 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당뇨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인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원인을 해결해야지. 예, 인공적인 이런 걸로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완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원인을 해결하면 완치는 어때요? 반드시 완치가 된다. 왜 완치가 돼요? 보세요. 한번 파괴된 베타세포는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뇨가 한번 생긴 사람은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평생 인슐린 맞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왜 틀려요? 베타 세포가 얼마든지 빠르게 재생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예. 간세포도 얼마 전까지는 한번 파괴되면 절대로 회복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남의 간 이식하면 이식 받은 사람 반만 이식 받았는데 통째로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반 잘라가지고 내가 이식 받았는데 얼마간 지나고 보니까 내게 정상적인 간이 만들어졌고, 이식해 준 사람도 반 잘라줬는데 얼마간 지나니까 정상적인 간으로 만들어졌어요. 간세포가 재생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의사들이 간세포가 재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의사들이 이거 알기 전, 지금부터 35년, 38년 전 그때 간세포가 다 파괴된 간세포가 정상으로 회복한 모습을 전 바로 봤습니다. 의사들이 절대로 회복하지 못한다. 그때 전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뇌신경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벌써부터 20, 30년 전부터 뇌신경세포도 얼마든지 재생한다라고 말하는데 내 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예, 근데 드디어 과학이 발표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내 뇌의 뉴런이 지금도 계속 재생하고 있다. 재생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경세포가 재생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 더 보탠 건 뭔가 하면 뇌신경세포가 파괴된 이유는 뇌신경세포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다. 혈관만 정상으로 뚫으면, 혈액순환만 정상으로 되면 뇌신경세포가 얼마든지 재생할 수가 있다. 발표가 됐어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수십 년 동안 계속 얘기한 동안에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제 믿어도 돼요? 사실은 지금 믿을 게 아니라 그때부터 믿었으면 그때부터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꼭 과학이 뒷받침해야 그때서 기다리고 앉았다. 그때서 이제 해요. 제 카톡에 누가 그걸 올렸더라고. 그랬더니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 답을 달았어요. 알츠하이머 병이 2026년에는 이제 드디어 희망이 있겠군요. 2026년이 얼마 남았어요? 예? 왜 8년 후에 가서 희망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밑에 답을 달았어요. 왜 8년을 기다릴 겁니까? 지금도 됩니다. 지금. 뭐라고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 얘기를 그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2026년을 그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예. 예. 여기 어제 이거 보셨어요, 그죠? 우리의 혈관이, 인체에 있는 혈관이 이런 모양이다. 딱 이런 모양이다. 나무를 두 개, 예,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를 두 개 연결해 놓은 거와 똑같다. 예, 동맥이 들어가서 정맥으로 밖에 나올 때는 반드시 중간에 모세혈관을 통과한다. 예, 모세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굵은 혈관도 막힌 거와 똑같다. 그죠? 요게 모세혈관에 통과해야 굵은 혈관에 피가 가니까요. 그죠? 모세혈관에 피가 잘 가야 한다. 예, 요 베타 세포에 랑겔한스섬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굵은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예. 그러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압도 높아요? 왜? 모세혈관이 막히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심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요? 심장 근육으로 들어간 게 전부 모세혈관이거든요. 예. 모세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생겨요. 예. 요 만약에 이런 사람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눈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요? 눈 안에 전부 모세혈관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럼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머리카락에 모근에도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 혈액순환 장애가 한 군데 있다면 이 똑같은 원인으로 혈액순환으로 만들어지는 인체의 모든 현상은 다 생기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이 막히고 좀 더 빨리 왔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그죠? 예. 혈관 막힌 거 한번 보세요. 예. 맨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혈관의 노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불러다 놓은 거예요. 예. 혈관의 노화. 이래 놓고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그림이 여기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끗해요. 깨끗한 혈관 안에 여기가 조금 쌓였습니까? 조금 더 쌓이고 조금 더 쌓이고 조금 더 쌓이고 이거 많이 쌓였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혈관의 노화 과정. 가만 보세요. 혈관이 노화됐는지 어떤지 봐요. 혈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가면서 혈관이 점점 노화됩니까? 아니에요. 혈관이 노화된 게 혈관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혈관에 석회가 쌓여가는 것을 혈관의 노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혈관의 노화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나이가 들면 혈관이 노화가 되면서 점점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어요. 노화 현상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나이가 든 것만큼 석회가 이렇게 점점 쌓였습니다. 이렇게 예, 점점 쌓여가지고 내중에는 혈전으로 꽉 막았어요. 이걸 노화라고 했지만 실제 노화가 아니고 혈관 막힘이었습니다. 그렇죠? 혈관 막힘. 혈관 막힘의 원인은 뭐라고요? 스케일의 원인은요? 시금치를 삶아 먹었어요. 예, 시금치를 삶아 먹었어요. 예, 여기 해놨잖아요. 예,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예, 이 안에 있는 칼슘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CaO 석회가 됐고 석회가 혈관 안으로 흡수되면 피 속에 있는 물하고 결합해서 혈관 안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었다. 이게 콘크리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를 만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효과적으로 콘크리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참기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 예. 옛날에 제가 전주 비빔밥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저쪽에 한번 갔다가 야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다더라. 그러니까 비빔밥을 한 그릇 시켜 먹었는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혀도 같이 따라 넘어간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시금치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거든요. 예.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심장이에요. 예, 이 심장인데 요게 굵은 혈관 돌아간 거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요게 이렇게 나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 거 있어요. 뿌리 갈라지듯이 요 자리를 잘라서 이렇게 확대했어요. 확대해 보니까 그 혈관 속에 어때요? 스케일이 잔뜩 쌓였습니다. 예. 이것을 현대의학은 스케일이 쌓였다고 안 하고 뭐가 쌓였다고 해요? 콜레스테롤이 쌓였다고 해요. 주범인은 콜레스테롤보다는 석회입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은
석회에다가 플러스 콜레스테롤 하면, 콜레스테롤은 끈적한 지방이에요. 그죠? 지방성이에요. 끈적하기 때문에 석회가 착착 와서 잘 달라붙어요. 그러면 뭉치가 빨리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위치가 심장이면 심장병, 이게 뇌면 뇌졸중,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지금 혈관 막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요게 이렇게 보면 요거를 요 위에 따까리 요거만 딱 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석회가 잔뜩 쌓여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조금 있어요. 겨우 피가 갑니다. 겨우 피가 가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평상시 걸어 다니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달리기 조금 하면 당장 숨이 차요. 예. 여러분 젊을 때 하고 나이 많을 때 하고 달리기 해보니까 차이가 나요? 나요. 젊을 때는 100m 한 바퀴 확 뛰어도 숨쉬기 조금 하고 나면 멀쩡해져요. 그죠?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100m 한 번 딱 뛰고 나면요, 한참 동안 정신이 없어. 헐떡거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숨이 차요. 이유가 뭔가 하면 전부 이렇게 혈관이 다 막혔어요. 요 구멍이 가느다고 이걸로 겨우 피가 가기 때문에 심장이 힘을 못 씁니다. 심장만 막힌 게 아니고 폐혈관도 막혔어요. 산소하고 탄산 가서 지원이 안 되니까 산소가 부족해 헐떡 해야 돼요. 예. 산소가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혈관 막힘이었어요. 혈관 막힘의 원인은 뭐였어요, 이거? 석회. 석회의 원인은요? 시금치 삶아 먹은 거. 그죠? 시금치. 예. 이 좀 더 우리 혈관 안에 이게 리얼하게 봐야 돼요. 이거 그림이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요거는, 요게 뭐예요? 철 파이프. 수도 배관할 때 요걸로 해요. 요걸로 처음에 새 파이프 가지고 딱 수도 배관 해놨는데 한 10년간 사용하고 나면 물이 잘 안 가요. 그때 이걸 빼가지고 잘라봤더니 안에 이게 뭐예요? 석회가 막 잔뜩 쌓였어요. 여기에 콜레스테롤 있어요, 없어요? 수도 파이프에 콜레스테롤 있어요? 아, 기술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콜레스테롤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수도 파이프에도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요게는 순수 석회인데 흰 거는 석회, 빨간 거는 뭐예요? 철분. 예. 철분하고 석회가 차근차근 쌓여서 이렇게 꽉 쌓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가 흘러가는데요? 물이 흘러가는데요. 물을 가만 들여다보면 석회가 허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없어요. 멀쩡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맑은 물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맑은 물이 지나가는데 한 10년간 물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쌓였어요. 그 말은 물 속에 석회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석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석회물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힐링센터 여기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정유수기 갖다 놨어요. 여러분 먹는 물이 정유수 물이에요. 체크. 그게 정유수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유수가 2층에도 하나 있고 1층에도 하나 있고 정유수 기계 갖다 놨어요. 예. 그 정유수는 한강물은 물 체크하면 95 나와요. 95. 전해질 수치가 95 나와요. 부산에 가서 수돗물 쟀더니 120 나왔어요.
한강물보다 더 나빠요? 예. 야, 부산물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예. 제주도 생수는 더 높아요. 제주도 생수는 더 높아요. 여기 지금, 필리핀에 가서 물 검사를 했더니 딱 재 보니까 320 나왔어요. 중국에 320 나왔어요. 저 스위스에서 오는 물 있죠? 스위스에서 오는 물, 눈 녹은 물 좋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 물 비싸게 주고 사 먹었는데, 그 물 체크를 하니까 130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정유수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현재의 정유수기를 봤더니 이게 물 소비가 너무 많아. 물이 계속 콸콸 흘러가야 돼요. 예. 물 소비가 너무 많아. 또 어떤 건 봤더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새로 만들기로 해서 지금 회사에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예. 정유수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유수는 필요해요. 예. 이거 지금 보입니까? 수도 파이프 안에 잘라가지고 단면적 봤더니 잔뜩 쌓여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조금만 남았어요. 우리 혈관이 이렇게 되지 않는 법이 있냐? 예. 그 맑은 물이 흘러가도 10년쯤 흘러가니까 이렇게 막혔는데 우리는 맑은 물을 먹어요? 시금치를 아예 삶아 먹은 거예요? 시금치 삶아 먹은 건 맑은 물보다 훨씬 탁도가 높아요. 그죠? 예. 그런데 10년간 사용했습니까? 50년간 사용했습니까? 그러고도 이 혈관이 안 막히면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눈도 나빠지고 얼굴도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고 머리카락도 빠질 수밖에 없고 심장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간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뇌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뇌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 기억력이 떨어지고 더 심해지면 뭐예요? 치매가 오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 뇌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예. 그렇죠. 좀 섞어가지고 조금만 섞어 삶은 거 조금만 섞어 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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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뿐만 아니라 어떤 채소든지 일단 삶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요새는요. 요새는 이 칼슘이 좋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칼슘제 먹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칼슘 정제 사 먹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는 게 좋다. 그거 알죠, 그죠? 알기 때문에 채소를 먹으려고 애를 써요. 시금치를 푹 삶아서 많이 먹고, 이것도 부족해서 산나물을 실컷 싸서 삶아 먹고, 그죠? 근데 산나물은 잠깐만 나오고 안 나오니까 이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1년 내에 두고 먹을 나물이 있다고. 이거 뭐예요? 무청 이만큼 사다 놓으면요 언제든지 갖다 삶기만 하면 돼요. 365일 얼마든지 삶아 먹으면 돼요. 무청에는 칼슘이 많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무청을 잔뜩 사실래요? 그거 예. 예. 오히려 지금은 10개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숟가락으로 막 퍼먹는 거 생겼어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 먹고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칼슘 정제를 먹는다고 해서 칼슘 정제 하루에 몇 개씩 1년 동안 먹었더니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죠? 안 죽어요. 그러나 그때 들어간 석회는 반드시 혈관을 막습니다. 요새 칼슘 정제는 더 위험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먹으면 입자가 굵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대변으로 나와서 흡수가 잘 안 돼요. 2% 정도 흡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새는요 너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잘게 부셔서 나노 입자로 분쇄해가지고 흡수력이 엄청 좋아요. 분자가 작아가지고 흡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어때요? 이득이 손해예요. 많이 될수록 손해예요. 예. 지금 칼슘 먹으려고 우유도 먹고 멸치도 먹고 곰국도 먹고 칼슘 정제 먹고 이게 전부 칼슘 때문에 먹는 거예요. 칼슘이 아주 많은 거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다시마가 칼슘이 많습니다. 다시마, 미역, 칼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요 다시마, 미역에는요 56가지 미네랄이 있어요. 뭐 코발트, 철, 뭐 좋은 거는 다 들었어요 그게. 예. 그런데 다시마를 잔뜩 살아놓고 막 부지런히 먹어요. 부지런히. 아, 다시마를 삶으면 안 된다더라. 삶지 말고 어떻게 먹어요? 그냥 물에 불려가지고 그냥 먹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건 밭에서 나는 게 아니고 물에서 났기 때문에 안 돼요? 다시마를 바다에서 건져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렸습니다. 말리면 다시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죽은지 살았는지 알려면 다시마를 바다에 도로 여보면 알아요? 도로 여보서 살면 살은 거고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죽으면 예, 그 다시마가 죽으면 다시마 속에 있는 영양이 뭘로 바뀐 거예요? 다 흙으로 바뀐 거예요. 흙으로. 56가지 미네랄이 전부 몽땅 다 흙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 다시마 말린 걸 물에 불려 먹으면 그게 생으로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건진 그대로 먹어야 생으로 먹는 거다. 다시마, 미역 다 마찬가지예요. 파래, 여러분 파래가 굉장히 좋거든요. 파래.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송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얼마 시간 안에 먹어야 돼요? 가능한 싱싱할수록 좋죠. 예. 그게 금방 겨울 밖으로 놔두면 말린 거 안 돼요. 평생 먹을 수도 있어요. 김요? 김을 말렸습니까? 바다에 건진 그대로예요. 생김은 없습니다. 생김이 아니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생김이 아니고 뭐예요? 물김, 물미역, 물김, 물다시마.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시장에 가면 다시마를 끓여가지고 파랗게 해서 물에 담가 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물다시마 아닙니까? 이게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그럼 얼음에다가 이렇게 재서 마찬가지예요. 예, 예. 냉동하고 완전히 빨리 냉동하면 돼요. 급냉동하면 괜찮아요. 급냉동한 건 시간이 좀 오래 가요. 예. 시래기요? 시래기 이 얘기 끝 안 났어요? 시래기 이 얘기 끝낼까요? 예. 시래기. 요새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민들이 무장사보다 시래기 장사가 훨씬 더 좋대요. 그래서 밭에 가면 무는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냥 섰고 후에 머리만 잘라가지고 갔어요. 밭에 이게
민둥민둥 해가지고 지 혼자 썼다고. 이게 농민들이 그 큰 건 가져가면 무겁고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은 잘라가지고 가서 예 그늘에 말려서 파는데 이게 돈이 많아요. 예 그리고 한 차 싣고 가면 돈이 엄청 많아요. 무는 한 차 싣고 가봐야 돈이 안 되거든요. 예, 이 무를 햇빛에 말르면 노랗게 되면 영양 손실이 된다고 아주 그늘에서 정성스럽게 말라가지고 말랐는데 새파래요. 그 새파란 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 속에 칼슘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많아요? 석회가 많은 겁니다. 석회.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